주말 뉴욕시장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상승함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지난주 국내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시장은 새로운 추세에 대한 기대감과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맞물려 있는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해서 이번 주에 성공 투자 이끄시길 바라고요. 신규호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주간 단위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신규 부양책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 흐름들은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뉴욕시장을 보면 저점을 찍고 아주 갭상승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 나스닥 지수가 12,074인데 지금 이제 11,570선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직전에 고점을 테스트하는 시장 흐름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대선 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선 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대선 전국이면서도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일비하는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 추세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로 11,200선, 이 사이에서는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12,000 라인이 단기적인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 때 저점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난주, 그러니까 연휴 이전에, 이제 추석 연휴 이전에 급락했던 부분들을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제 장중에 75%에 근접하는 이런 시장을, 그러니까 하락폭의 618 코스를 넘어서 75% 전후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이번 주에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등락을 하면서 아래로 베어 트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베어 트랩은 추가적인 상승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50라인, 코스닥은 지금 현재 850라인에서 저점 매수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은 900선, 코스피는 2430라인 이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돈이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의 어떤 환불금이 유입되고 3분기 실적으로 바로 진입되는데, 지난 5, 6일 날에 진행됐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 자금이 58조 4조 원입니다. 근데 일부분만 이쪽 시즌으로 들어올 것이고, 일부는 그대로 발행시장에 남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보면 지금 현재 유동성은 약간 보강이 되지만, 유동성 이것이 확대돼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이나 국내 시장이나 모두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 있는 어떤 쪽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고, 미국에나 지금 현재 다른 데의 어떤 이번 주간 지표는 거의
물가 지수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14일 날 열리죠. 이때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많고, 그 유럽의 EU 정상회담이 15일과 16일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지금 현재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중요한 어떤 흐름인데, 이쪽에서 뭐 블랙시트나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의 어떤 대선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지금 조금 부진한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그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풍력이나 친환경 관련주들이 한 번 더 그 움직일 거다. 그래서 바이든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조금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고, 월요일 날에 주요한 지표들은 없고요. 지금 현재 보면 10월 15일 날 연준이의 그 제조업 지수, 연준이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16일 날에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 예정돼 있는데, 9월 소매 판매 지수는 조금 소폭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지표는 결국은 13일 날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그 지난번보다는 이제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목해야 되고, 15일 날에는 중국의 PPI와 CPI 지수가 발표가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단 물가에 영향을 조금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수는 조금 그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경제 지표가 시장의 어떤 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은 여전히 이제 기업 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이 그 의원들, 그러니까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이 의원들의 그 총재들의 어떤 연설, 여기에 주목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10월 12일 단기 및 중기 베스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그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인데, SV 인베스트먼트는 일단 뭐 창투사이죠. 창투사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은 SV 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이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비상장주인 이문 매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BTS가 이제 데뷔하기 전에 일단 뭐 BTS에서 투자해서 원금의 27배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즘 최근에 탄력을 조금 더 받았던 이런 모양입니다. 어저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7,000원 전후 이 자리를 저점 매수하고, 하단 라인을 지금 현재 6,7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요, 상단은 8,4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국영 GNM입니다. 국영 GNM인데, 국영 GNM은 뭐 일단 이 회사는
그 바이든 후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 공동주택 그 창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이쪽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말에 아주 강력하게 올랐죠. 그 주말에 강력하게 오르면서 상승의 동력을 만들었는데 뭐 당연히 이쪽의 시장 흐름들로 보면 OCI나 하나솔루션 중소형주에서는 신성 ENG나 SDN이 주가를 상승을 가져왔는데 국영 GNM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뭐 가격대는 3,300원 전후, 3,300원에서 3,200원 전후에서 매 포인트를 잡고 상단으로는 3,650원, 하단으로는 3,000원을 레그라인으로 가져가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요, 엑시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엑시콘이고요. 엑시콘은 이제 그냥 D램과 랜드용의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조금 축소했던 D램의 P2 라인 이걸 이제 지금 이제 확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 DDR5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 엑시콘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향 메모리 테스터 장비의 어떤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제 그 CIS 이제 CMOS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센서 테스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금년도 연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는 뭐 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 쪽으로 그 개선됐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그 부품들이 국산화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강하게 오르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당연히 아랫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13,500원, 13,500원에서 13,1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상단으로는 직전의 고점 14,700원을 1차, 2차적으로는 15,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2,700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단기 스윙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실리콘형 음극재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음극재가 실리콘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보면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히 있고 경쟁사는 일본의 이제 신예츠, 히다츠 뭐 이런 쪽인데 그 테슬라가 실리콘을 지금 현재 이미 그 실리콘 산화물을 배터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강하게 이제 저점을 탈피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한 번에 저점이 완전히 다 탈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눌려주는 이런 자리, 여기서 만약에 아래로 눌려주면 한 번 더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25,000원에서 45,000원에서 43,500원까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4만 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상단으로는 5만 3,000원까지 열어두는 이 종목은 스윙 중기 전략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스윙 중기 전략이니까 너무 한 번에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올 때 43,000원 전후에서 평단을 맞춘다는 이런 개념에서 시장을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 홈데코입니다. 한솔 홈데코는 지금 현재 동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죠. 바이든 후보가 이제 4년간 2,400조에 가까운 에너지 분야를 투자한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 태양광 모듈이나 모든 걸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 여기를 만약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쪽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한솔 준불연 패널, 이것이 이제 한국 소방기술원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350도의 어떤 열에서도 타지 않는 강도 높은 표면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의 고점이 1,850원인데 이 자리를 넘어설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대를 아래로 누르게 되면 1,600원 이하 1,560원까지 매수하시고 1,560원까지 매수하시고 아랫단으로 1,450원을 손절 라인, 상단으로는 1,85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큰 주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일단 나오고 난 뒤에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이고, 이번에 이제 빅히트 환불금이 유입이 됐을 때 지금 이제 발행 시장의 어떤 자금이 유통 시장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한적으로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대한 지금 현재는 부담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감도 있지만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위로의 후속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나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역시 이번에도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체 큰 그림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바이든 관련주들이 그나마 그 시장의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나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동성을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쪽이라고 보면 지금은 친환경 관련주들 중심, 특히 그린 에너지 관련주 중심으로 베팅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그런 쪽에서부터의 변동성을 지금 피해가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